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19일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12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13거래일 연속이 역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일까지 시장이 올라간다면 역대 기록 타이 기록까지 채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땐 13거래일 연속 상승의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변수가 없어요. 일단 오늘 미국 시장, 그러니까 오늘 새벽 미국 시장이 마틴 루터킹 데이로 개장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연속 상승세는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오늘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핫하게 올라갔었던 거, 오전에 좀 강하게 올라갔었던 건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든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판매가 개시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이 신청 건수, 그러니까 처방 건수가 3,000건이 첫날 3,000건이 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경구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경구용만 올라간 게 아니라 장기 지속형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펼쳐보면, 매일매일 먹는 거 귀찮잖아요. 예, 근데 장기 지속형이 들어가면 한 달에 한 번만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장기 지속형을 만드는 회사들은 비만 치료제만 접합을 시키는 게 아니고, 치매 있죠, 치매. 알츠하이머. 그다음에 약효가 좀 오래 유지돼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수술 후 부작용. 예, 수술 후에 막 아프잖아요. 마취 풀리면. 그런 거에 대한 기술도 장기 지속형은 충분히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경구용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수혜주긴 합니다만은 장기 지속형 장기 지속형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더 올라갔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유의미한 지표가 뭐냐면 3,000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라는 주사제를 처음 내놨을 때, 그때 첫날 기록했었던 신청 건수가 1,900건 정도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2배 가까이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1,000건 이상은 폭발적이다.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내 배에 주사를 콱 하고 꽂는 것보다 알약 먹는 게 확실히 좀 덜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경구용 시장, 특히나 비만 치료제 시장은 많이 눈여겨보셔도 좋다. 바이오테크에서 지금 기술 수출 플랫폼과 비만 플랫폼은 꼭 보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 대해서는 꼭 한 종목은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제가 봤을 때는 비만약은 좀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치료 대상자도 굉장히 많고, 심지어 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비만 치료제가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사실은 수혜를 받는 거는 제약회사도 제약회사지만 항공회사들이 또 수혜를 받는다 그래요. 되게 재밌죠. 이게 항공회사들은 기름을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승객의 이 무게에 따라서 연료 측정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막 잡지 한 권도 뭐 반 권으로 줄이고 막 이런 정도로 무게를 줄이려고 하는데, 이 비만 치료제가 더 팔리면 팔릴수록 항공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꽤 파괴력이 있다. 그게 오늘의 경구용의 꽤 시발점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주말 사이 뭐 요게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좀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EU 연합에도 관세를 10% 추가 부과를 하고 있다. 부과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린란드 건에 관련된 건데,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좀 많이 풀어드리고 싶어요. 저도 원래는 이 역사에는 좀 강하지 않는데, 이번 그린란드 쪽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해보고 주말 내내 좀 연구를 해보니까 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해서 이렇게 집착을 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건 그린란드에 들어가 있는 히토류 자원, 그 다음에 뭐 북극 항로, 중국과 러시아로 바로 이렇게 쳐들어갈 수 있는 북극 항로에 대한 통로,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과거를 살펴보니까 더 미국에 연관되어 있는 과거가 있고, 거기다가 물론 지금 덴마크 령이긴 합니다만은
그린란드는 따로 국가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억지 춘향으로 계속 끼워 맞추면 그린란드를 막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오늘 현대차가 17%, 뭐 기아차가 뭐 14%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뭐 로봇에 대해서 자동차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이건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유와 하면은 독일 자동차를 또 떠올릴 수가 있고, 현재 독일 자동차의 10% 관세가 추가적으로 부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수혜받는 거는 역시나 국내 자동차주일 수밖에 없다라는 공식이 세워지는 거죠. 물론 지금 시장에서 해석하는 거는 아틀라스라는 로봇에 대해서 이제 현대차가 올라가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저만의 분석법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거. 이게 뭐냐면,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죠.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원래 발언이 좀 셉니다. 이분은 발언이 좀 세요. 센데, 반도체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겠다.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가 주말 사이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론들이 이제 반도체 어떻게 해야 되냐. TSMC가 저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그 중에 10분의 1밖에 투자 안 하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떡해요? 우리 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관세 맞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만약에 오늘 이 뉴스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떨어졌다면 매수의 관점으로 봤을 겁니다. 이거는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관세 부과하라 그러세요. 네. 물론 러트닉 상무장관이 제 방송을 보진 않겠지만 관세?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관세? 부과하라 그러세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자, TSMC는요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엔비디아라든지 애플, 뭐 아마존, 얘네들이 레시피를 준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레시피대로 만들어주는 회사고, 삼성전자 물론 파운드리 산업도 있습니다. 그거 차치하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하는 건 뭐냐, 메모리 반도체예요. D램과 낸드 플래시. 예. 그러면 만약에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면요, 누가 결국엔 피해를 받냐? 엔비디아가 피해를 받습니다. 엔비디아 GPU가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D램이랑 HBM 가격을 올려받을 거니까. 아니, 미국이 하면은 우리나라 올려받으면은 엔비디아가 안 사가는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사갈 곳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멘토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 사가면 되잖아요. 미국 회사니까. 근데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100이라고 따지면 그 중에 70%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가 하이닉스, 10%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뭐 증설을 한다 이런 얘기 다 좋은데 당장 내일 모레 증설해가지고 반도체를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런 얘기 한 게 불만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반도체가 만약에 빠졌다라고 하면 전 기회라고 본다고요. 절대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지금은 피해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재고도 없어서 못 파는 판에 여기서 관세를 부과해서 가격을 올려준다? 땡큐죠. 예,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땡큐죠. 이거는 고스란히 고객사한테 가격이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 3번의 재료를 오늘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 뉴스를 이런 것 때문에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 실제로 오늘 지수에서도 나타내주고 있죠. 현재 SK 하이닉스가 잘 안 보이는데 SK 하이닉스가 1.3% 정도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0.6%, 뭐 15만 원 가까이 가고 있네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반응이 없어요. 물론 현재 반도체 소부장주들은 좀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회라고 보여지는데, 이 3번 러트닉 상무부 장관의 발언은 전혀 무서울 게 없다. 오히려 진짜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가 반도체주들이 충격을 먹으면 먹을수록 저는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다. 아시겠죠? 쫄지 마세요. 이런 뉴스에 쫄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뉴스. 지금 한국거래소가 바빠요. 한국거래소가 바쁜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총재님이 바쁘십니다. 레버리지 지수 3배 추종짜리 ETF를 신설하겠다라는 거를 검토하고 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레버리지나 인버스 2배짜리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국내 시장으로 자금을 빨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제발 해외 주식 하지 마시고 국내 주식으로 돌아오세요 라고 진짜 지금 하나서부터 열까지 모든 정책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나라 코스피 5천 무조건 찍겠구나. 여기서 힌트 받으셔야 돼요. 이거 뭐 검토를 해서 상장되니 안 되니 우리하고 관련 없습니다. 관련 없고 5천을 넘기고 코스닥도 곧 신경 쓰겠구나라는 힌트를 받으셔야 돼요. 지수는 내가 정말 괜찮은 종목만 들고 있으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첨언을 하자면 레버리지 지수 3배짜리 만드는 거 좋거든요. 그러면 인버스도 3배짜리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 지수 하방으로 베팅하는 거. 제가 그걸 사겠다는 게 아니고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나 전체적인 트레이더 투자자들은 레버리지가 있으면 당연히 인버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버스도 3배짜리를 검토를 해 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마지막 뉴스에서 보고 싶은 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현 정부에서는 올해 2026년도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코스피 5천 그리고 코스닥도 충분히 키우려고 하고 있구나. 긍정적이다.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고 이어서 강세업종 보겠습니다. 오늘 로봇, 자동차 정말 저는 현대차가 이렇게 많이 갈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보는 현대차는 40만원 넘어가서부터는 조금은 조정 나오겠다. 그러니까 기간 조정 나오겠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뭐 제 예상과 완벽하게 틀어지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을 했고요. 로봇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로봇은 제가 좀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지금은 로봇에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로봇에 리을자만 들어가도 그냥 슈팅이 나와버려요. 사실은 제가 이제 주식을 좀 오래 했지만 주식을 오래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안 갔던 종목들까지 다 올라가면은 사실은 그게 거의 끝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근데 로봇은 또 아니에요. 더 올라갑니다. 근데 조금 부담스럽게 올라가고 있긴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2차 전지라고 쓰지 않고 전고체 배터리라고 쓰는 이유는 뭐냐면 얘도 로봇이랑 엮이는 거예요. 요게 제가 그 아침 서경제 방송에서도 좀 많이 스터디를 좀 드렸고 아마 레벨업 방송에서도 코멘트를 좀 드렸는데 로봇은요 일반적인 리튬 배터리로 들어가면 안 돼요.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전고체 배터리가 거의 필수입니다. 가정에서 써야 되는 건.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이수 스페시티 케미칼 뭐 이런 종목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오늘 LG 엔솔보다 좋았던 이유는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의 이슈 때문이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이슈는 저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우주항공도 로봇만큼은 아닙니다만 슬슬 또 자리 잡아주고 원전은 미국의 이제 GE 버너바 같은 그리고 뉴스케이 파워, 뭐 오클로 뭐 이런 종목들이 좋다 보니까 원전도 꽤 괜찮은 모습 보여줬어요. 오늘은 오히려 중소형주들, 뭐 우리기술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 줬고 바로 이어서 약세업 좀 보겠습니다. 미디어는 계속 약해요. 참 재미가 없는 종목이에요. 스튜디오 드래곤, 뭐 CJ ENM, 뭐 NEW, 뭐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고 되게 잘 만드는데 참 아쉬워요. 제가 이걸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도 아직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없다 보시면 되고 백화점은 저번 주 내내 우등주로 가다가 갑자기 조금 꺾이는 느낌. 그 다음에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오늘 좀 많이 빠지죠. 저번 주에 많이 안 빠졌는데 오히려 저는 빠지면 기회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빠지면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약바이오도 오늘 선별적이에요. 제가 아까 첫 번째 뉴스 보여드렸던 비만 치료제, 비만 테마는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 제약바이오가 저번주 금요일날 알테오젠이 10% 가까이 급등 나왔다가 오늘 5% 가까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 제약바이오도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저 항상 말씀드리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